2022년 11월 18일 세나 아란, 키나, 시어로 이루어진 4인조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데뷔했습니다. 올해 2월 낸 신곡 큐피드가 이른바 틱톡픽을 받아 널리 알려져 해외 유수 차트인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했습니다. 중소, 신생, 기획사 소속 아이돌이 데뷔 4개월 만에 이룬 쾌거에 모두들 놀랐습니다. 중소의 기적이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했죠. 큐피드가 빌보드뿐 아니라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장기간 머무르며 선전하던 와중 갑자기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계속해서 연예 뉴스면에 떠있는 것일까요? 한창 노래의 인기가 폭주하던 중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멤버 아란이 안무 연습 중 몸에 불편함을 느껴 진료받은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아 5월 2일 수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와중에도 101호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입성한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는 나날이 순위가 올랐습니다. 5월 20일 기준 차트에서 17위를 차지해 자체 최고 순위를 갈아치웠죠. 비슷한 기간 빌보드와 함께 양대 차트로 불리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에서도 8위에 올라 피크를 찍었습니다. 게다가 마고, 로비와 라이언 고슬링이 출연하고 그레타 걸기 감독을 맡은 영화 바비, 측은 피프티피프티가 OST 중 하나인 바비 드림스를 부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두아리파, 리조, 니키 미나즈, 에이바 맥스, 게일 등 해외 유수 팝스타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피프티피프티는 이 라인업 중 유일한 한국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아란의 수술 이후 다른 멤버들에게도 휴식기를 주었던 어트랙트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개선해 아티스트 지원을 더 충실히 할 수 있게 준비하던 중 피프티피프티에게 접근해 전속 계약을 위반하도록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데뷔한 지 1년도 안 된 그룹을 빼오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이 소식을 접한 이들을 황당하게 했습니다. 어트랙트는 데뷔한 지 이제 겨우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티스트들의 이미지와 미래 가능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K-팝 전체에 대해서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의 해외 유통사 워너뮤직 코리아가 멤버 강탈 사건 배후에 있다며 내용 증명을 보내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워너뮤직 코리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에게 접근해 전속 계약을 어기도록 한 장본인이 그동안 걸그룹 프로젝트 외주를 주었던 더기버스라며 피프티피프티의 음악 프로듀싱을 맡았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인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용역 계약을 막고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한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를 일부러 지체하고 메일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큐피드 음원을 해외 작곡가로부터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구매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안성일 대표와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몰래 산 점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한창 활동에 열을 올려야 할 시기에 멤버들을 강탈하고자 시도했던 인물이 프로듀싱을 맡았던 안성일 대표였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더기버스는 멤버 강탈 사건에 언급된 외부 세력은 자신들이 아니며 어트랙트가 오히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멤버들의 이후 행보였습니다. 멤버 사이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가 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정산 문제로 공방전을 벌이게 될 경우 대중들은 아티스트의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멤버들이 소속사 대표를 배신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2021년에 설립된 아직 작은 중소회사입니다. 이에 어트랙트는 가수 프로듀싱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회사 설립부터 외부 프로듀싱 팀 더기버스 즉 안성일 대표와 함께 협업하여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어트랙트는 멤버 양성을 위한 금전 지원만 할 뿐 외주 방식으로 피프티피프티의 모든 멤버 프로듀싱을 더기버스에 정권 일임했습니다. 안 대표는 어트랙트 설립 초기 공동대표로 자리했다가 후에 어트랙트 소속 프로듀싱 PD로 직함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전홍준 대표는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게 제작자의 일이라 생각했고 안성일 대표는 트레이닝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금세 말라갔습니다. 그도 그럴 게 걸그룹이 나오기까지 1년 평균 20억 원 이상 듭니다. 유통사에서 받은 선납금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죠. 그래도 전홍준 대표는 소속
가수를 기죽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 3개의 화장실 2개의 월세 270만 원 숙소를 강남에 잡아줬습니다. 이 외에도 피프티는 보컬, 음악이론, 랩댄스, 영어, 운동, 연기까지 과목별로 레슨을 받았으며 전홍준 대표는 이들의 트레이닝 비용으로 매월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홍준 대표는 뮤직비디오 제작에만 10억 원을 넘게 투자해 2021년 12월 커버곡 뮤비 4편을 만들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RCM, 소니뮤직, BGM 등에 보냈습니다. 심지어 수록곡 4곡 모두 뮤직비디오를 내줬고 이 제작비만 5억 원 이상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홍준 대표는 실물 앨범 발매 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인지대를 선납부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했다. 망설이지 않고 10년간 찾던 롤렉스 시계를 중고 명품숍에 팔았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인지대는 납부했지만 앨범 재킷 인쇄비가 발목을 잡자 전홍준 대표는 외제차를 팔았고 그래도 금액이 부족해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춘 매니지먼트 이사의 자동차까지 팔았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다행히 실장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차를 내놓았다. 그 덕분에 예상 발매일보다 다소 늦긴 했지만 피지컬 앨범을 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구순모친의 9천만 원을 끌어가져오는 등 가족의 재산까지도 탈탈 털어넣으며 멤버들에게 이른바 올인했고 피프티는 이렇게 전 대표가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노래와 춤은 물론 연기, 영어까지 공부하며 글로벌 걸그룹을 위한 초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멤버들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건강에 대해서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의 건강을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면서 멤버 관리를 맡았던 B씨가 잘 관리하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어요. B씨는 멤버뿐 아니라 부모와의 소통도 담당했어요. 너무 믿었던 게 화근이 된 것 같아요 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제가 연습실에 가겠다고 하면 B씨가 멤버들이 불편해한다고 했어요. 연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참았는데 라며 말끝을 흐리고는 저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라고 반문하며 탄식과 함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정산에 관련해서 멤버 측은 정산 관련 수익 항목 누락과 연예관리 물적 자원 능력 부족을 지적했는데요. 소속사 측은 정산 문제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지나친 상상이라며 정산 자료가 누락된 건 의도한 게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정산 문제에 관련해서는 벌써부터 정산을 언급하는 건 아직은 이르다는 여론이 큽니다. 한가요 기획사 관계자는 소속사의 갑질이나 도의 계약 등에 대해 소속 아티스트로서 목소리를 내는 건 마땅한 일이다. 다만 인기를 얻기 시작한 그룹의 접근에 전속계약 위반을 유도하는 일이 반복되면 한창 성장세를 탄 K-팝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 특히 그 피해는 대형 기획사보다 중소기획사에서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피프티 측은 전홍준 대표의 배임도 주장했는데요. 전홍준 대표는 어트랙트 전 스타크루 ENT를 설립해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전 대표가 멤버들이 데뷔 전 스타크루 ENT로 돈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누렸고 어트랙트와 계약한 멤버들이 선급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배임 혐의가 있다면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은 원래 스타크루 ENT와 계약을 했다. 이후 어트랙트를 설립했고 영업양도도 계약했다. 동의한 거래 구조에 대해 전홍준 대표의 배임을 운운하는 건 지나친 상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피프티 측은 영업양도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아무런 고지가 없으니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거다. 멤버들이 돈을 달라고 제기한 문제가 아니다. 멤버들은 억측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전홍준 대표와 전속계약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적 자원 능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들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숙소와 트레이닝 등 모든 걸 떠나서 8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했는데 물적 자원 능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또한 어트랙트 측이 멤버들을 강탈하려는 배우 세력이 더기버스의 안성일 측이라고 폭로하자 안성일 측은 반대로 어트랙트 측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 개입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워너뮤직 코리아 윤모 전무가 나눈 대화로 공개된 녹취록에서 워너뮤직 코리아는 관계자는
안성일 대표한테 바이아웃을 하는 걸로 저희가 200억 제안을 드렸다라고 말했고 전 대표는 못 들어봤다. 바이아웃이라는 게 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관계자가 보통 표현으로 하면 아이들을 다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답하자 전 대표는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바이아웃이란 합의 또는 규정에 의해 비용을 지불하고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경영활동입니다. 녹취록 공개로 인해 더기버스 안 대표가 독단적으로 멤버 강탈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더 나아가 안성일 대표 측이 큐피드의 저작권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한 연예 매체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안성일 대표가 나눈 대화 메시지와 통화 녹취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녹취에서 전홍준 대표가 외국 작곡가의 이름이 큐피드의 저작권자로 올라가지 않은 것에 대해 묻다 안성일 대표는 그게 다 올라가면 퍼블리셔 이름으로 등록이 다시 다 옮겨진다. 3개월 걸린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뒤에도 변동은 없었습니다. 현재 큐피드의 저작권은 안성일 대표와 더키버스, 작사에 참여한 멤버 세나 등이 갖고 있습니다. 그중 안성일 대표와 더키버스의 지분은 95%에 달하죠. 보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작곡가의 돈을 지불하고 저작권리를 산 뒤 자신의 이름을 작곡가로 올리는 것은 처음 보는 유형이자 꼼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아티스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이라며 탐욕스러운 어른들 때문에 아티스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비난을 멈춰달라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처절한 어트랙트의 호소에도 대중들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멤버들이 개별 상표권을 등록한 정황까지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 따르면 피프티 이름은 물론이고 피프티의 멤버명 등 상표권 다수가 지난 6월 19일 등록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앞서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영어 그룹명만 상표 등록을 했을 뿐 국내 팀명을 비롯해 멤버명에 대한 상표권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피프티의 상표권이 등록된 지난 6월 19일은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에 대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피프티의 행보 때문에 멤버들이 소속사를 배제한 피프티 활동을 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뒷말을 오고 있습니다. 멤버들의 이러한 실망스러운 행보에 비판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피프티 배은망덕하다. 자기들은 벌써 정산 받을 정도로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냐. 소속사 대표가 너무 잘해줘서 세상 물정을 몰랐던 건가. 대기업 아이돌이 받을 대접받으면서 뒤통수 찼다 등 다수 누리꾼들이 피프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배신을 당한 모습의 전홍준 대표와 관련해서는 과거 미담까지 끌어올려졌는데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프티 사장 과거 레전드란 제목으로 전 대표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전 대표는 2002년 샵 대체 사건 당시 소속사의 홍보이사로서 기자회견에서 이지혜의 편에 서서 사실을 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전 대표는 소속사 조사 결과 서지영의 폭언과 구타 사실이 있었음을 밝히며 사실을 폭로한 매니저와 함께 양심을 지켰습니다. 현재 피프티 사건과 관련해 전 대표가 주목받으면서 이 같은 과거가 밝혀지자 누리꾼들은 전 대표를 옹호하며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글로벌 그룹을 만들고자 했던 전홍준 대표의 꿈은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세계를 향한 한 발자국만 남겨놓고 있던 멤버들을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은 인물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며 아무쪼록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겠습니다.